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오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오후인데 지수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 메인 창에다가 우리기술 투자를 지금 호가창을 하나 띄워놨는데 좀 보시라고 띄워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도 좀 이제 연관 있는 종목이고 앞에서 수익들도 좀 많이 냈었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보안주하고 그 다음에 창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종목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25% 이상 지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보여드려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띄워놓은 목적이 뭐냐면 잘 보시라고요. 코스닥 쪽이나 개별주 쪽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이쪽이 지금 다시 살아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워놨습니다. 지난번 공방 때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후장에는 조금 회원들이 좀 빠지죠, 그죠? 네, 오전에는 이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또 아침에 잠깐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오전에는 좀 이제 회원들이 아무래도 참여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 지나고 이제 오후 되면은 이제 일들이 바쁘시니까 좀 회원들이 좀 빠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시황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이제 기법 강의 형식으로 이제 좋은 기법도 알려드리고, 이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죠?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가지고 봤을 때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후 방송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걸로 정했어요. 이제 주식 투자 이것만 알면 바닥에서 사고 주식을 고점에서 안 물린다,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시죠.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2편 결집인데 오전에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었죠. 펜이 잠깐만요. 네, 2편 결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2편 결집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동평균선의 약자를 이평이라고 하죠. 이평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기 공개 방송을 하면 초보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요 2편 결집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초보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종목에 딱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 이평결집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평선이 그러면 왜 모일까요? 그리고 이평선이 모이면 왜 그게 좋은 걸까? 이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대부분의 주가는 이평선이 모여 있습니다. 네, 급등 직전에 모여 있고 꼭지에서는 이평선이 다 벌어져 있어요. 결집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마가 입을 벌리고 있듯이 이평선이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때가 대부분 고점이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평선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차트 이렇게 띄워놓으면 보통 설정되는 게 뭐 5일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그 다음에 뭐 121선, 201선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201선은 세팅이 안 돼 있고 보통 이제 한 121선까지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5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얘기하죠, 그죠? 네. 일주일에 5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20일은 이제 한 달을 얘기하죠. 한 달에 보통 4주니까 4, 5, 20. 60일은 그러면 3개월이겠네요, 그죠? 네. 3개월. 그 다음에 120일은 만약 6개월이겠죠. 네. 200일은 10개월이죠, 그죠? 200일도 한번 칠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요거는 200일선은 거의 사실상 뭐 공휴일, 뭐 추석 연휴 뭐 이것저것 빼면은 대충 요게 한 1년 정도 이평선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 이평선들의 별명이 있는데, 자, 네, 별명도 내가 써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네. 공개방송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네. 뭐 종목들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그죠? 네, 삼성전자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주식만 사놓으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후 방송 그냥 경청하시면 돼요. 네. 요 이평선들의 별명이 있는데 5일선은 뭐 모르겠어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명선이죠. 누구한테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그분들이 생명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단기가 아니고 이제 스윙에서 중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평선 보고 저는 생명선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저는 5일선이나 20일선보다는 60일선 이상의 이평선을 좋아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제 공략하는 스타일이 스윙이나 중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5일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선을 뭐 이거 21선은 글쎄요. 저는 전문가면서 이게 크게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뭐 붙여서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는 그냥 이평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은 제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21선이거든요. 근데 21선은 별로 지지도 잘 안 하고요. 저항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의미가 없는 이평선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써먹을 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심리선 정도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심리. 사람들이 21선 위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조금 활발하게 하고요. 주가가 21선 밑으로 급락을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21선 위에 있을 때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요. 20선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61선이죠. 61선의 별명은 이렇게 불려요. 세력선 또는 이제 수급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렇게 부르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세력이 이제 뭔가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좋아지겠죠. 세력이 움직인다는 거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뭐 사든지 팔든지 차트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어떤 재료를 좀 흘린다든지 재료를 공급해서 주가를 좀 아무튼 좀 어떻게 좀 만져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급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거래량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세력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잘 보면 61선이 좀 의미 있는 61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인데 121선은 저는 잘 안 써요. 네, 설명도 잘 안 하는데 대신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요거를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점이 아니고 선이니까 변곡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거를 좀 경기선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200일선을 경기선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만 121선을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은 뭐 그분들의 취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1선이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오랜 조정을 끝내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21선이 우상향으로 좀 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2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탁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여기 121선이 틀면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우상향으로 틀더라. 뭐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200일선, 300일선, 뭐 240일선, 400일선, 뭐 581선, 480일선 별의별 이평선이 다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장기 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기 평선들은 경기가 이제 실제로 좋아질 때 주가가 완전히 진짜 우상향으로 틀고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이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꾸로 주가가 이제 장기 하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새 장기 평선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장기 평선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다시 방향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하락이나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 그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평상시에 잘 방향이 안 바뀌어요. 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장기로 아무튼 많이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 게 대형주죠.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5일선이나 21선 같은 60일선 같은 이제 좀 짧은 이평선보다는 121선, 특히 200일선 정도의 이평선들이 매매하시거나 추세 흐름을 잡으실 때 크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급등주, 그죠? 테마주, 뭐 개별주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5일선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이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빨리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일선, 5일선 뭐 이제 좀 짧은 분차트들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윙 이상 뭐 단기도 하긴 하지만 스윙 중기이기 때문에 60일선을 많이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200일선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이평선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활용하시라고 이평 결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회원들은 제가 진짜 이평선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평선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평선이 이거를 각기 하나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무슨 얘기냐면 5일선 매매, 21선 매매, 61선 매매, 121선, 200일선 매매. 그러니까 이평선 하나 가지고 주가가 이평선에 왔을 때 매수하거나 또는 매도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잘 안 맞아요. 옛날에는 잘 맞았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맞아요. 옛날 기법이에요. 낡은 기법.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전쟁터에서 이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과 미사일과 그 레이저 빔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피해 다니시면서 때론 맞으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총칼 없는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평선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었어요. 5일선, 21선 이런 거 매매 기법이 실제로 통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30년 전에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30년 전이면 거의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 올림픽이 한 30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88 올림픽 때 사람들이 차트란 걸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잘 맞았어요. 지금 이게 전쟁터로 따지면 뭐냐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6.25 때나 쓰던 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칼빈 소총이에요. 지금 그거 들고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겠죠, 그죠? 네. 지금은 뭐 최첨단 그 소총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칼빈 소총이 얼마나 잘 만드는 총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 나가면 글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최신의 기법을 쓰셔야 되는데 이 이평선들을 하나하나 쓰시면 이제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평결집은 뭐냐면 이 모든 걸 그냥 다 묶어서 5일선, 21선, 뭐건 간에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은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매매에 활용하시기보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데 당장 오늘 돈을 벌려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내가 한번 한 10% 수익 내봐야지 그렇게 쓰시는 기법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분명히 큰 돈 벌 수 있고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 고점에서는 안 물릴 수 있는 좋은 기법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당장 수익 내려고 들으신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당장 손실 안 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왜요? 안 물리거든요. 이거. 안 물리고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아무튼 이 이평선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묶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 결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평선들이 왜 그러면 모이면 좋을까요? 왜 결집이 되면 좋을까요? 주가는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 직전에 사고 하락 직전에 팔아야죠. 그죠? 그게 우리의 뭐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평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잠깐만요. 이평선을 우리 기술 투자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네네.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평선을 이렇게 긋죠. 잠깐만 내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만 거볼게요. 편의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한 점에 있다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색깔을 쫙 이렇게 나눠서 급등을 해요. 이평선에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한 20일, 요거는 60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쫙 펼쳐져 있어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죠. 그러면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있는 단기 이평선 빨간 거 5일선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죠? 중간에 뭐 반등도 나오겠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21선 파란색 21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옆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61선 어떻게 되겠어요? 61선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휘겠죠. 그죠? 휜다고요.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주가가 폭등하면 이평선이 벌어져요. 주가가 폭등하면 그 영향으로 이평선이 벌어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평선이 밑으로 다 내려오죠.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시죠? 조정은 보통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죠.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4, 5개월, 6개월 쭉 진행이 되면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횡보하죠. 그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간단한 원리예요. 이평선이 언제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딱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모여 있어요. 잘 들으셔요.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학교로 따지면 이게 기초과학이에요. 네?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 같은 거 안 배우고서 어떻게 그 최첨단 기술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기초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노벨상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초과학이에요. 무슨 화려한 기법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걸 쓰시면 어떻게 돼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초과학입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식 10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종목들?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 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들은 여기서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으니 빨리 사셔라.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하루하루가 돈이에요. 돈이라고요. 왜요? 왜 이 하루하루가 돈이겠어요? 늦게 사면 그게 손해인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평 결집이 이제 이 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이평 결집이에요. 이게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이미 매집이 돼 있었었는데 한 이 정도에서 매집이 돼 있었었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갑자기 시장이 막 폭락 나오니까 뭐 코스닥 지수 뭐 하루에 뭐 7%씩 뭐 8%씩 떨어지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그 세력이 매집해놔도 종목들이 떨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조정 끝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집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돼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그냥 여기서 이런 눌림목 없이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수소차들이 그랬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들하고 수소차가 그냥 들어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세력들이 물려 있었거든요. 세력들도 몰랐던 거예요. 세력들도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잘해서 미중무역 전쟁을 끝낼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도 물린 거예요. 그 세력 물렸다 그러면 개인들 되게 좋아하시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 물렸다 아니면 공매도들이 뭐 크게 당했다 뭐 세력들이 물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익 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왜 자꾸 세력을 미워해요? 부자 미워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없다 그러죠? 똑같아요. 세력 미워하는 사람 치고 더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세력의 생각을 연구하고 그죠? 그 세력을 존경하면서 네. 연구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되지. 부자도 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 미워하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잠깐 옆으로 약간 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력들이 물렸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세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그 세력이 손절 때려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세력들 미워하지 마세요. 세력들의 그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의견,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세력들이 미리 매집해 놓은 거는 이평 결집이고 뭐고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눌림목이 나와요. 네. 설령 매집돼 있어도 한번 더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 80에서 한 90%는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지금 또 강조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 널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윌비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평결집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쫙 벌어져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야 되나? 처음에 그래요. 막 급등을 하면 이 종목 급등을 하면 저 나 팔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건데 막 이래요. 떨어지겠지. 내려오면 사야지. 계속 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물 타고 또 물 타고 또 물 탔는데 폭락하고 반등은 안 나오고 참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손절 때리니까 또 올라가고 와 이런 식입니다. 네. 개인들이 보통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을 한 번 더 손으로 꽉 움켜 잡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계좌에 좋은 종목 들어 있으세요. 근데 그 종목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네.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좋은 종목은 갖고 계셔야 되고 안 좋은 종목은 빨리 놓으셔야 돼요. 빨리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 빨리 고르셔서 그죠? 빨리 어떻게 그 포트를 잘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평결집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폭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폭등 나오기 전에 이평결집이 돼요. 그럼 이평선 결집이 왜 되느냐? 여기서 앞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평결집이 됐기 때문에 폭등 나오는 거냐? 거꾸로예요. 폭등 나오기 전에 이평결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평결집이 왜 될까요? 조정을 오랫동안 받아서? 맞아요. 그럼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으면 개인이고 뭐고 뭐 세력이고 뭐고 다 나간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평결집이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평결집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세 중에 삼각수렴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삼각수렴형. 그 다음에 이제 흔한 박스권. 자, 이거를 제가 구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삼각수렴형하고 이평결집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박스권에서 이게 나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삼각수렴형은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인데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이게 쭉 올라가거든요. 요게 이제 저항선이겠죠? 그죠? 그리고 차트는 항상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게 지지선이죠? 이게 뭐예요? 거의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 결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모였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아까 이평결집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얼만큼 없냐면 사상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뭐 GDP 뭐 사상 최저다, 뭐 중국 뭐
뭐 6% 성장도 깨지고 이제 5% 성장으로 떨어진다, 끝났다, 전 세계 끝났다, 경제 불황이다 이상한 소리 하죠 언론에서. 주식도 똑같아요. 급등하기 직전에 거래가 제일 최악이에요. 거래가 최악이라고요. 주식시장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직전에가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지표가 최악이에요. 그때 바닥 나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 악재를 밀어버리고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게 주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이평결집 삼각수렴형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 최저 거래량, 수많은 악재, 불편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올라가요 주가는. 왜 그럴까요? 왜 거래가 최저일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이평 수렴이 되느냐? 왜 이렇게 주가가 한점으로 모이느냐? 거래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수급과 수급이 마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수급이 균형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냐면 매수와 매도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주가가 하락이 안 나와요. 도대체 뭔 얘기지? 아니 이평선 얘기해준다 그러더니 그냥 빨리 매매 기법이나 알려주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는 그 수요, 가격이 결정된 원리는 수급하고 수요와 공급의 그 차이 아닌가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는 사람만 많다? 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려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점상한가죠. 근데 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팔고 싶은 사람만 있어요. 점한가죠. 그죠? 이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러겠어요?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수자가 많으니까 그냥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주가가 폭등 나오기 전에는 어떠냐면 그거는 이미 상승한 종목, 과열된 종목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오랜 조정을 끝낸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종목들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냐면 거래가 사상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제로가 있어서 막 주가가 급등할 때 1000만 주, 2000만 주 하루에 1000만 주, 2000만 주씩 막 3000만 주씩 거래가 터졌던 그 종목도 지금은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 한 5만 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닥이에요. 아시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론상으로는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매집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점은 돌파를 못해요. 왜요? 수급도 안 좋고 심리도 안 좋고 뭐 장이 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점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왠지 아세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매수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면 일반 개인들은 안 사세요. 왜요? 안 움직이니까. 추천했길래 한번 사보려고 딱 이렇게 호가창을 보니까 아니 말이죠.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처럼 막 10만 주, 9만 주, 5만 주, 3만 주 막 이러면서 그냥 와 내가 몰빵을 때려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성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가창 걸려있는 거 보니까 뭐 50주, 뭐 100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료회원들한테 제가 정말 좋은 종목 추천드려도 안 사요. 왜요? 난 그런 거 추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언제 팔면 되는 줄 아세요? 이럴 때 팔면 돼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하세요? 개인들은 거꾸로 하시잖아요. 이럴 때 사가지고 언제 파세요? 호가창 헐렁헐렁 해갖고 정말 팔기 힘들 때 그때 눈물을 머금고 매도하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 거래 활발할 때는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투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줄 텐데 예를 든 겁니다. 호가창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호가창이 한산하면 개인들이 안 사요. 근데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급등하기 전에 삼각수렴형처럼 이렇게 급등하기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호가창이 조용해요. 이거는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요 조용해요. 사상 최저 거래량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개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느냐? 매도 버튼 눌러버립니다.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안녕 그러고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리죠. 이게 어느 특정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들은 같은 시세판을 보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 투자 지금 뛰어났지만 이거 우리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는 개인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이씨, 어제 살 걸. 갖고 있는 분은 오늘 팔아야 되나? 아, 더 살 걸. 물 좀 탈 걸 그랬나? 다 똑같다니까 생각이. 비슷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살 걸 아니면 팔까? 이거고. 못 산 사람들은 아이씨, 어제 살 걸. 다른 건 뭐겠어요? 내로면 살까? 뭐 이상하겠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잖아요. 이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데 그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딱 맞았을 때 그때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강조드리지만 거래가 최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저처럼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무릎을 치죠.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뽑겠구나. 이거를 전문가니까 이거를 회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추천을 할까? 회원들이 현금은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끝났다.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가자.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이제 그 매도 물량 나오면 좋다고 받아가지고 올려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내가 팔았더니 급등하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좀만 참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견뎌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 이제 이평선이 결집되고 수렴형이 되는 경우가 그런 이제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면 수급이 뭐예요? 수급이라는 말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수급 사람의 머리 그게 아니고 그죠? 수급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을 수급이라고 해요. 수급 좋아요 막 이러죠. 세력이 막 상한가에서 막 주식 팔고 있는데 거래가 잘 되니까 수급이 좋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래만 잘 되면 무조건 수급 좋대. 그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저거 주식 오래 하신 분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래가 잘 되는 게 수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폭등하고 있을 때 거래 나온다고 해서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세력이 팔아먹고 있는 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네? 상한가에서 초대형 거래 터지면 대부분 세력이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수급 좋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급이 좋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수급이 좋아진다가 뭐예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았었는데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이죠. 균형이 맞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 주가가 갑자기 확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 나르는 거예요. 그게 매수세가 막 1000만 주, 2000만 주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1000억, 200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땡겨줘도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개별주에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개별주만 얘기하는 것 같죠? 대형주도 똑같아요. 바닥에 나왔죠?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 나오는 거예요. 순간 쫙 들어버립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잘 가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이렇게 가겠어요? 간단해요. 수급이 좋으니까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이죠. 수급이 좋으니까요. 외국 대형주는 누구 수급 갖고 가요? 당연히 외국인 아니면 기관인데 이왕이면 둘이 같이 사주면 더 좋겠죠. 보세요. 미중 이번 달 10월 11일 정도였죠. 그 이후에 10월 1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10월 10일 이후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대충 보셔도 많이 샀죠? 많이 샀잖아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삼성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네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똑같이 따라 샀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를 뚫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5만원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약간만 수급이 좋아지면 바로 폭등 나오는 겁니다. 요즘 공매도 하시는 분들 많죠? 대형주로 공매도 자주 걸리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땡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친 사람들이에요. 공매도 쳐놨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주식을 막 사고 있네? 폭등 나온다는 거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 세력에 놀래가지고 그 사람도 주식을 빨리 어떻게 해요? 사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사니까 놀래서 공매도 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팔아요? 사요? 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인만 팔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세요, 이거를. 그래서 대형주가 그 무거운 대형주들이 10만원, 20만원짜리가 한 달 동안에 30%, 50%씩만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본주가 막 가요. 삼성전자 본주가 가는데 동생이 하나 있죠? 누구요? 삼성전자 우선주. 동생이잖아요. 형 가네? 그러면서 동생이 막 따라가요. 옛날에 현대차가 막 올라갈 때 기아차는 동생이 없었어요. 기아차는 우선주가 없었으니까. 현대차는 동생이 3명인가 있었어요. 현대차 우, 현대차 이웃비, 현대차 3호비였나? 하여튼 3개인가 있어요. 동생들이 형 막 뒤따라가는 거예요. 대형주로 수익 내고 우선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죠.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 호텔신라 옛날에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호텔신라 우선주 불이 나게 가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땡기면 그렇게 주시장을 괴롭히던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도 손해보기 싫으면 주식을 사야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폭등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공매도들 떨고 있어요. 왜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 저기 금요일날 밤에 미국의 인텔 같은 거 8% 급등했다니까요. 공매도들 떨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편 결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보시죠. 그러면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할 거였는데 잠깐 맛배기로 2평선이 모여있어요? 안 모여있어요? 삼성전자예요. 제가 요 일대에서 집요하게 삼성전자를 한 2달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올라가려면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평선이 모여있어요? 안 모여있어요? 다 모여있잖아요. 5일선, 21선, 60일, 120일, 200일선 다 모여있죠? 모이니까 뭐예요? 모이면 벌어집니다. 근데 잘 사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거 사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답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제가 바이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바이오가 작년부터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바이오를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는 손도 안 냈고요. 바이오주 폭락했는데 전혀 피해를 안 받은 그 방이 저희 방이에요. 신규형 들어오면 바이오 다 정리시켜버렸어요. 다른 거 좋은 걸로 교체시켜드리고 바이오주 갖고 있는 거 반등 나오면 팔아드리고 무조건 손절 때리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면 팔아드리고 좋은 걸로 교체시켜드리고 막 그랬다고요. 신규형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거 말고 뭘 사셔야 되냐? 위쪽으로 벌어지는 걸 사셔야죠. 이거는 이제 꾸준한 상승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주가를 폭넓게 보면 어떨까요? 삼성전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여기서 샀으면 이때 한 25,000원이었는데 그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57,000원이니까 대충 봐도 1년 동안 삼성전자 갖고 한 100%는 벌었겠어요. 그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평 결집이죠.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여기서 이평선이 뭐하고 있었어요? 모여 있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뭐가 달라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근데 심지어 그 이평선들이 아래쪽으로 벌어져요? 위쪽으로 벌어져요? 위쪽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랑 똑같은 자리라고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뭐 1500 간다고요? 1000 깨고 뭐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고 주식을 제일 잘하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삼성전자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우리나라에 살 게 없어서 삼성전자 산대요.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맞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면 그 얘기를 믿은 사람들은 수익이 돈 하나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이평선이 모여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를 몰라서 맨날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올케 수익도 못 내시고 고생만 하시고 그런다고요. 이따가 종목들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평 결집이라는 게 왜 결집이 돼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으니까 거기에서 약간만 그 균형을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면 밑으로 벌어지는 거고 매수세 수급이 들어오면 위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차트를 틀었잖아요. 이렇게. 왜 이걸 안 보나요? 왜 이런 걸 체크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말만 하고 안 샀느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말고 아까 동생이 있었죠? 네, 동생을 저희 방에서 삽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죠. 어디서 샀을까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36,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36,000원이 딱 여기예요. 여기. 네. 더 이상 싸게 살 수 없었어요.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 게 36,000원인데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여기만 딱 잘라서 보시면 어떨까요? 이평선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죠. 지금은요 이제 슬슬 벌어지기 시작하죠. 수익이 얼마겠어요? 수익이 얼마겠어요? 15% 이상이겠죠. 조금씩 더 올라가서 신고가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배당도 많이 받고 좋은 거죠. 개별주, 테마주, 대선주도 추천을 하지만 회원들 계좌에 이런 종목이 한두 개 들어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편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보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보험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 종신보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 포트를 잘 꾸려놓으셔야 되는 게 개별주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개별주만 100% 담아 놓으면 좋을 땐 좋죠. 근데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투자 금액이 작고 또 설령 이제 뭐 너무너무 이제 투자 금액이 충분하셔도 이렇게 좀 종신보험 같은 느낌의 이런 종목들을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방 종목 공개 안 하는데 뭐 수익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험 같은 거죠. 지금 이제 이평선 이렇게 모여 있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박스권 얘기한다 그랬죠? 박스권 얘기도 한번 다시 해보죠.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지금 호가창을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력들이 막 지금 이제 돈을 넣어갖고 막 뭘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지금 뭐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띄워놔야 돼요 지금. 그 아까 박스권 얘기했었죠, 그죠? 박스권하고 삼각수렴하고 사실은 차트가 똑같은 차트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삼각수렴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거를 삼각수렴형이라고 하고 박스권은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네모난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실은 같아요. 이게 왜 같냐면 저점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저점이 일정하냐 그 차이예요. 근데 두 개가 사실은 똑같고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박스권에서 이 종목들이 돌파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돌파하기 전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게 많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만 딱 잘라놓고 얘기하면 삼각수렴형이에요. 맞잖아요. 요렇게 여기가 삼각수렴형입니다. 여기만 딱 잘라놓고 얘기하면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순간 돌파하기 전에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아 떨어져요. 그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순간적으로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박스권 돌파할 때 잘 보시면 요거 나옵니다. 네. 삼각수렴형. 그리고 뽑아버리죠. 요거 아니면 위원들 설명 제가 많이 드렸지만 요거 아니면 요렇게 누르겠죠. 둘 중 하나예요. 요거냐 요거냐. 그리고 이제 폭등이 나옵니다. 지금 종목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요. 뚫고 누르는 거죠. 다시 보실게요. 삼성전자가 이게 뭐냐면 실은 박스권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모양의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죠? 박스였는데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폭락하니까 그때
여기까지 밀려 떨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여기를 딱 지워놓고서 선을 다시 그으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이실 겁니다. 맞죠? 네. 이 박스권을 돌파를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돌파했다가 살짝 누르고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 그러니까 쫙 끌어올린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 끝났다니까요. 조정.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말을 해드리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해를 해요. 작년에 이제 하도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조정이 하도 이제 당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예, 자꾸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개인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들 반응이 뭐냐면 아 그래 조정이 끝났나 보다. 근데 뒤돌아서면 아 근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저는 목이 조금 아플 뿐이죠. 저는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의심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시면 그 본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벌써 여러분들 제가 8월달, 9월달에 얘기했었어요. 8월달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주식을 발바닥에 사고 싶으면 지금 사셔야 된다. 근데 아마 잘 못 사실 거다. 돈도 없으실 거고 현금 있어도 아마 손이 안 나갈 거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꼭 사야 된다. 여기서 아마 못 사실 거다 그랬어요. 우리 원 중에는 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은행까지 가서 막 대출 받아가고 사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걸 못 한다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이만큼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 대비 여러분들 삼성전자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왔어요. 맞지 않나요? 거의 여기가 4만원 초반이나 다름없는데 30%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대략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30% 가까이 올랐다고요. 이 좋은 기회를 왜 자꾸 놓치시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전기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잘 올라오는지 아세요? 왜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정말 특히 외국인인데 미친듯이 사요. 외국인 형님들이 정말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그냥 사정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기관도 이제 투신 같은 경우도 거의 사고 있고요. 그죠? 나도 열심히 사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죠? 이거 차트 무시하고 가죠? 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요즘에 더 강조하고 있지만 차트요? 차트 무시하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대형주는 수급 좋으면 되고요. 개별주는 제로 좋으면 돼요. 차트 다 무시하고 가요. 여러분들 급등주 원하시죠? 급등주가 뭔데요? 다른 말로 앞에 차트 다 무시하고 급등하는 게 그게 급등주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수급이라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삼성전기는 바닥을 어떻게 찍었어요? 삼성전기는 원래 여기서 만들어놨었어요. 차트 보시면 나오잖아요. 대충 만들어놨는데 뭐 미중무역전쟁 심해진이라고 뭐예요? 심해지니까 뭐예요? 막 중국의 화해를 없애버리느니 막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 전기전자 종목들 막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외국인이 너무 싼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쫙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강한 저항인 줄 아세요? 차트 보는 사람은 이 일대에서 다 털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왜요? 차트만 보니까. 그 외국인이 그걸 정확히 역으로 노리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 개별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급등하기 전에 이평선이 모여있어요? 안 모여있어요? 모여있잖아요. 예? 모여있고 거래량 보세요. 최저 아니에요? 여기 바닥에서? 최저잖아요. 거기서 거래를 딱 하나 뽑으면서 촥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널려있단 말이에요. 차트 무시하고 수급에 의해서. 수급이 왜 좋겠습니까? 회사가 좋으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누군가는 이게 사서 수익을 내는 것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사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기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이미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기해드려도 상관없다는 생각 왜요? 해요. 왜요? 개인들 여기서 못 살거든요.
차트를 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못 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선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사라고 해도 안 사세요. 무서워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수급이죠. 네. 여기 매물대 분석, 여기에 누가 샀었는지, 올라올 때 그 매물대들이 어떻게 해서했는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주면서 주가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조정 없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면 이평선이 모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평 결집, 거래량 최저, 심리 최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차트 무시하면서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평 결집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2015년도인가요? 아까 네, 그때도 보여드렸고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뭐예요?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단기용으로 쓰신다? 그거는 힘들어요. 단기 말고 나는 일이 바쁘고 주식 매매 이렇게 사고 파는 거 자신이 없어서 좀 들고 약간씩 좀 들고 가면서 좀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수익을 내고 싶다. 뭐 대형 중간 개별주거나 안 가린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법 있죠. 이것만 이해해도 편하다니까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업이 앞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좋아질지 뭐 수급이 좋아지려면 업황이 맞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별주를 공략하고 싶다. 그럼 뭘 하셔야 되겠어요?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대선주건, 대북주건, 뭐 신기술 테마주건 뭐건 간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면 금상첨화죠. 왜요? 아무리 세력이 흔들어도 웃기지 마. 안 속아 이놈들아. 이러면서 안 속아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래서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평 결집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 그래도 털릴 일이 있나요? 없죠. 일단 개별주 이따가 뭐 우리기술 투자, 뭐 애니농률, 윌비스, 스타플렉스 이런 것도 쭉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으면 바닥이라는 걸 아셨어요. 좀 있으면 급등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흔들릴 때 털렸겠어요? 안 털리죠. 오히려 더 사시죠. 우리방처럼 잠깐만 이거 가짜인데 이거 다 모여 있는데 그러면 저기 동생을 한번 추천드려야 되겠네. 삼성전자 우선주 사서 오히려 돈을 더 버셨겠죠. 삼성전자는 절대 안 털리고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려울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신 이유는 주식시장이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힘든 게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안 가요. 조정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비관론자들이 하도 떠들어서 그렇지. 조정은 반드시 끝나고 상승이 나오고 나중에 또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내해드리고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전문가들 역할인데 제가 오늘 공방 진행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을 살 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사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창투사 잘 보라고. 오늘 아침에 대성창투 10% 이상 급등했죠. 우리기술투자 20% 이상 좀 상한가 근처에 있죠. 지금 또 뭐 올라오는지 아세요?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11% 이상 지금 급등해서 지금 VI 걸려있네요. 올라오잖아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아침에 그 시진핑 주석 그거 블록체인 그거 하느라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거였으면 제로팔 벌써 끝나서 아침에 다 폭락했겠죠. 근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바닥이니까요. 창투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니까요. 그거 말고 그 뒤에 뭐가 나올지 전 알아요. 안다고요. 제가 얘기했던 보안주, 드림시큐리티, 뭐 양자암호, 갖고 우리 방에서 매도세 나간 것도 있고 보안주도 사는 것도 있어요. 또 움직이는 게 있다. 그거 말고 들썩들썩거리면서 종목 공개를 못하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 창투사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 저녁 방송할 때도 얘기했어요. 금요일날 그죠? 네. 제 방송을 무료 방송이라도 꾸준히 들으시면 안 물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디가 움직이는지 정확히 보여요. 종목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오히려 종목 얘기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종목 갖고 얘기할지 몰라도 전체 얘기 못합니다. 자신 있으니까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투사 지금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일 거예요. 대신에 사실 때는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종목은 바닥에서 워낙 이제 세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는 건 저는 추천 안 드려요. 네, 그거 참고하세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평결집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이평결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창투사들도 잘 보면 이평선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도 모여 있는 애들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알면 털리냐 이거야? 안 털리죠. 왜 털려요? 뉴스에서 거짓말하는 거 대부분 아는데. 아, 더 사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시기엔 늦었습니다. 이때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평결집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고점에서 안 물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뭘 들어볼까요? 셀트리온 들어볼까요? 신라젠 갖고 얘기해볼까요? 옛날에 2년 전에 여기 급등했었죠, 그죠? 잘 보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아닌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기 대주주가 아마 이때쯤 팔지 않았나요? 신라젠 대주주가 여기인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고점 찍을 때쯤에 그 대주주가 회장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팔았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제 못 가고 이제 돌았거든요. 그죠? 옆으로 쭉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모이죠. 그죠? 네. 일부 이평선이 모인다고요. 잘 보시면 이평선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였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죠? 네. 이 당시부터 저희 방에서 바이오주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수익 내놓고 수익 100% 200% 낸 거 많아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이 이평선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어디로 벌어져요? 아래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나중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반등으로 끝나고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럼 그분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다시 또 모인 것 같은데, 왜냐면 조정을 또 받았으니까요, 그죠? 네. 여기도 조정을 받고 이평선이 모였는데 아래로 벌어지고요. 이평선이 다시 모였는데 아래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이제 사실 그래요, 그죠? 이런 데서 사셨으면 뭐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그죠? 주가를 좀 싸게 사서 조정이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샀는데 사서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저는 딱히 그분들 비난 안 해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확 벌어진 상태에서 아, 바닥이네 싶어서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못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뭐 신라젠은 뭐 그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건 안 그랬나요? 똑같아요. 이평선 잘 보시면 공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상대는 지금 얼마 안 됐죠. 셀트리온 갖고 얘기할게요. 이평선이 안 보이니까요. 셀트리온을 보시면 어떠냐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여기서 우리 방에 그 처음처럼님이라고 계신데 고수분이세요. 네.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도 이제 10만원에 수익 얼마나 많이 나시겠어요? 나중에 40만원까지 왔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네. 이 자리가 공통점이 뭐예요? 2평 결집이라고요. 여기도 안 그래요? 다 2평 결집이에요. 그 이때 사시면 돈을 버는데 나중에 개인들이 어디서 열광을 하냐면 여기서 열광하는 거예요. 이평선이 확 벌어졌을 때 이때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거예요. 왜요? 조정 시작. 맞지 않습니까? 쌍봉을 찍고 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알면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안 물린다고. 이평선이 벌어져 있으면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또 열심히 조정을 받고
기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조정도 끝나고 신제품이나 이런 것도 발표하고 매출이 좋아지면요 다시 또 올라가요. 그죠? 그런 건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20배, 30배, 50배 이상씩 올라온 종목들, 과열된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팔고 나와버렸어요 그때 바이오주들 이 당시에 작년 초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저기 신라젠은 똑같잖아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6개월 정도 이렇게 6개월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평선이 벌어졌다가 모이죠. 그죠? 네, 이평선이 이제 모임인 게 보통 몇 개월 걸리냐면 급등이나 이제 급락을 하면 이평선이 벌어지죠. 급등 또는 급락하면 다시 모으는데 짧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통상 조정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이평선이 모이는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모아놓고 잘 보시라니까요. 이평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잡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벌어져? 아래쪽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국인 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 셀트리온도 싱가포르 그 국부 펀드가 아마 매도하고 나갔었을걸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나간 적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또 모이긴 모이죠. 이제 201선 빼고 그죠? 거의 다 모였어요. 51선, 21선, 61, 121선 모였는데 여기서 또 아래로 벌어지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 회원들 다 듣고 계시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저 여기서 그랬어요. 이제 단기 급락은 끝났고 약간 여기서 더 이상 추가랑은 안 나올 거다. 안 샀어요. 왜요? 딴 거 샀어요. 왜 딴 거 샀을까요? 이걸 몰라서 안 산 게 아니라니까요. 싫은 거예요. 왜? 아래쪽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정 끝내고 이평선 다 모여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종목이 있고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사시겠어요? 반등 나오는 거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 사시겠어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삽니다.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누가 화려하냐? 반등 나오는 게 그렇게 요란스럽고 화려해요. 왜요?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보면 요즘 애들 이렇게 보면 바이오주 관심 갖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막 바이오 위험하죠? 위험한 거 맞죠? 그죠? 저 제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근데 10분, 20분을 얘기해요. 바이오 얘기만 해. 그냥 바이오 얘기만.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분들 요즘에 은근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면 지금 사지 마시고 나중에 사시든지 아예 근처를 가지 마세요. 왜요?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사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피곤해요. 네. 피곤하면 주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실 나고 회복도 안 되고 질질 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다고 이제 표현을 이제 애들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는 주식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여기서 추천을 많이 드렸죠. 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꼭 보면 진짜 그래 요란해요. 저도 그래서 10년 전에 전문가 11년 차인데 전문가 처음에 할 때 혼자 주식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전문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내가 주식을 사놓고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면 종목도 안 가고 좀 안 가거나 그죠? 좀 시장이 좀 힘들거나 그러면 그냥 어디 여행 가거나 그냥 안 보면 돼요. 잠깐 동안 안 보면 된다고요. 근데 전문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딜 가요? 11년째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네, 방송을 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요. 네.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쭉 보다 보고 이제 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좀 그랬어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면 사놓고 그냥 뭐 요란하고 말거나 아이고 또 장난치고 있네, 또 개인들 또 속이고 있네 이러고 그냥 어디 놀러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회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란하니까 회원들은 잠깐만 왜 바이오 안 사지? 예를 들어서 왜 저거 안 하지? 저 요란한 거 왜 안 하지?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전 신경을 써요. 처음에는 나도 마음이 막 저도 전문가 초창기 때는 막 이제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네. 회원들 이렇게 얘기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시끄럽게 해봤자 금방 끝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우리 방에서 저랑 우리 회원들이 생각하고 선택한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종목이나 이제 자세한 우리 방에서 매집한 업종을 제가 이제 공방에서 이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돈이 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딴 데 보고 있으니까요. 네?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그 이평선이 모이면 벌어지는데 이 방향으로 벌어지는 거 사시면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네? 반등 좋죠. 근데 반등 먹고 끝나실 거예요. 주식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등 먹으려고 주식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명언입니다. 네. 반등도 수익 뭐 30% 50%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은요. 아무리 진짜 뭐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뭐 100% 200%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반등은요. 수익이 50%가 잘 안 넘어가요. 왜게요? 반등이 나왔는데 주가가 100% 이상 수익을 내려면 엄청나게 폭락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 악고점을 제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반등입니까? 그건 2차 상승이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반등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냐면 재미삼아 단타 치시는 거는 전 대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큰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 최소한 스윙 중장기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반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떤 종목이 5,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급등을 해서 10,000원이 됐어요. 그죠? 10,000원인데 이 종목이 여기서 쭉 빠져가지고 7,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고점대로 30% 정도 떨어졌죠. 여기서 2배 올라갔고 여기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이 자 전고점까지 다시 가면 얼마예요? 수익이 42.5%예요. 7,000원에서 10,000원 가면 맞죠? 4728. 네. 맞나 모르겠습니다. 대충 40%라고 할게요. 한 40% 정도 돼요. 그죠? 네. 한 43% 조금 안 되는 거 같네요. 그죠? 네, 3721. 네네.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먹어봤자 이만큼이에요. 모든 종목이 다 전고점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최저점에 서서 어떻게 최고점에 발바닥에 서서 어떻게 정수리에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 빼고 뭐하고 하면 설령 이 종목이 진짜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다 해도 개인 매매 잘 하시는 분도 30% 수익 내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큰 수익 안 나요. 반등은. 단기 매매 용으로는 간식용으로는 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실을 빨리 좀 메꾸고 싶다. 확실하게 메꾸고 싶다. 편안하게 메꾸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다른 거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 다시 오르려는 세력들, 중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단기 매매 좋아하는 분들 다 섞여서 난장판이에요. 여기는 아수라장이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리딩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 나가면 저 많은 설명 안 해요. 그냥 이 종목은 왜 추천했고 어떤 재료가 있고 여기 매물대가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리는데 상세하게 모든 주가를 일일이 설명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나 혼자 저 혼자 전문가 혼자 머리 아프면 되지 뭐하러 회원들이 다 머리 아프십니까? 편안하게 수익 내시려고 회비 내고 비싼 회비 내고 가입하셨는데 뭐하러 또 그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저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좀 참고하세요. 아무튼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수익이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수익 한번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등 나오는 종목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단기 간식용으로 이렇게 이제 슬쩍슬쩍 하시고 진짜 좋은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결론 한번 내드리면 주가가 폭등할 때 2평 결집이 나온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2평 결집이 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을 정하는데 반드시 위쪽으로 벌어지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종목을 사시면 어떻게 돼요? 평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분들 저처럼 남자분들 거의 한 5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손실하셔가지고 사모님한테 나중에 걸리면 얼마나 또 집에서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 몰래 이렇게 한번 좀 가정 생활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보시려고 시작하신 분들도, 그죠? 네, 혼자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얼마나 마음 힘드세요, 그죠? 네, 아무튼 저런 거 사시면 계좌도 피곤하고 내 마음도 피곤하지만 가정에서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시려면 항상 뭐 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시면 돼요. 역배열 종목 잘못 건드시면, 역배열 종목은 고수들이나 들어갔다 잠깐 빠지는 거지, 정말 그 초보분들, 주식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은 정배열 종목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단기를 하건 스윙을 하건 뭐 나쁘겠다는 반등을 먹건 뭐 하건 뭐든지 해도 다 수익이 나요. 왜요? 정배열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시죠? 이평선이 우상향 추세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상향 추세라고 하죠. 정배열, 역배열은 이평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의 배열이 바르다. 그래서 정배열이에요. 이평선의 배열이 바르다는 게 뭐겠어요? 거꾸로는 뭐예요? 역배열이죠. 정배열은 뭐겠어요? 이거 이해를 그냥 간단히 가시면 돼요. 주가가, 그러니까 캔들이 맨 위에 있고, 그죠? 그 밑에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거예요. 200일선까지 이렇게. 이걸 언제 사야지 편하다고요? 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을 때 사시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그 종목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돼요. 아, 난 이 종목 장기 투자하려고 샀는데 난 가져가겠다. 그럼 가져가세요. 조정 얼마든지 견뎌낼 거고, 난 더 큰 수익을, 누적 수익률 한 40배짜리 한번 내보겠다, 50배짜리 한번 내보겠다. 가져가셔야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냐, 수익 관점으로 하시는 분이냐, 중장기냐, 그 차이죠. 그게 정배열이에요. 이 종목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올라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종목들 중에 제가 전문가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배열, 항상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런 종목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물 한 잔 먹고요. 잠시만요.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정배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우량주, 개별주, 우량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좋아야지, 좋으면 차트다 무시한다 그랬죠? 네.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첫 번째, 실적이 좋거나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대형주건, 개별주건, 중소형주건, 대형주건 똑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 기업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자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항상 저점이 높아지면서 꾸준하게 가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잠시만요. 네, 쪼까쪼까님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개별주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재료 있죠. 재료. 역시 재료인데 테마를 잘 타는 종목들이 유독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요 부분은 준비한 게 아니라서 종목을 지금 머릿속에서 꺼내야 되는데 우리 방 종목 꺼내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아무튼 그냥 뭐 종목 얘기 못 하겠네요. 네. 아무튼 어떤 게 있냐면 재료가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인 게 있어요. 종목만 얘기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 대북주도 돼요. 왜냐면 그쪽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선주도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대북주도 되는데 방산주도 되는 게 있어요.
방산주 중에 일부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혜주도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대통령 당선되면 전쟁 날 것 같았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3년 전이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제 확정 딱 얘기 나왔을 때, 속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방산주들이 상한가 갔어요. 전쟁 난다고. 근데 그런 관련주도 있고, 대북주도 되고, 방산주도 되고, 나무 경협주도 되죠.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도 됐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선주인데 대선주도 후보가 여러 명이면 3명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걔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야당 갔다가 여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유독 잘 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창입니다. 그 종목 우리 방이랑 상관없으니까 한창이 옛날에 그랬어요. 예. 이상하게 정치인들하고 사장님이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 누구만 이렇게 옛날에 나경원 씨도 됐었고 뭐 반기문 씨도 됐었고 하여튼 막 그래요. 네. 더 상세하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게 지금 주가 아니니까.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심심하면 이제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창에 대해서 뭐 기업 분석을 제가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네. 주가가 이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배열이죠.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잘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이 바닥에서 모여 있죠. 네. 근데 추세는 어때요? 우상향이죠. 주가는 우상향이고 당연히 이평선은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서 단기를 하건 뭘 하건 그냥 이런 것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주식 오래 하신 이제 제 고수분들이나 그 전문가 오래 하신 분들, 전문가들 좀 오래 하신 분들 이런 거 알아요. 많이 아시니까. 응?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안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개별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정배열이 잘 나와요.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게 그 기업의 가치를 계속 존속을 시키려면 기업 운영도 잘 하셔야 되고 그 오너가 그죠? 네,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저런 특징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대표적인 게 콘돔주 걸프 타면 올라와요. 우상향으로.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이평결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결집 됐을 때 주식을 사고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거기서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비중을 줄일지 내가 중장기로 갈 건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들어올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건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수익 나서 수익을 충분하게 극대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진짜 무슨 날파리처럼 막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뭐 3% 2% 수익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2, 3% 수익 나면 그거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이평선이 벌어지는 거를 충분하게 즐기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다시 보면 자, 아까 우리 주로 투자를 좀 띄워놓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앞에서 옛날에 우리 다 수익 내고 했던 거였고 최근에 앞에서 실제로 여기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런 데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세요. 대표적인 이제 창투사 중에 하나인데 뭐예요?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잖아요. 급등할 때 이평선이 어때요? 모여 있잖아요, 다. 지금은요. 벌어져 있죠? 왜요?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 고생하실 수 있어요. 전 이거 여러분들 이제 무료위원들 보고 이 자리에서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면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정확하게 설명도 못 듣고 얘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거 사시면 여러분들 생몽살 날 수 있어요. 이건 리딩을 받아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급등할 때 잘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평선이 모이기 직전에 뭐예요?
꼭 폭락이 들어와 있죠. 그죠? 꼭 폭락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래가 솟구치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평선이 그 모여 있을 때 사시면요. 이평선이 벌어질 때 그냥 이런 수익을 즐기기만 하시면 돼요. 이평선이 벌어질 때 아까 제가 뭐 날파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겪으셔서 마음이 그만큼 힘드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으로 치료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 이평선이 모였다가 벌어질 때 이거를 즐기셔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이거를 견뎌내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왜요? 저희 방은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이거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단기 좋아하시는 단기 위주로 이제 그 회원들 운영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굵직하게 이제 쭉 이제 뭐 2, 3년씩 가져가서 수익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시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는 이제 간식으로 하고 수익 중기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방은 지금은 수익 중기, 단기는 간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주식 사는 걸 좋아하느냐? 이런 자리에서 주식 사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아까 아침에 애니농민으로 종가 얘기했고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온 게 대박도 아니에요.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온 게 스타플렉스인데 최근에 똥상한가 하나 봤어요. 근데 이런 주식 어디서 샀냐면 주식을 여기서 매수했어요. 가격대가 이 자리라고 보시면 4,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수익이 70% 넘게 나왔어요. 상한가 2개 먹고 팔았으니까요. 네. 상한가 2개 내고 이제 팔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이 자 보세요. 아까 오늘 제가 쭉 강조한 게 뭐예요? 재료, 수급 이런 거 쭉 강조했었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저녁 방송할 때 저녁에 무료 방송할 때 제가 한 게 있는데 이겁니다. 저희 방은 종목 추천 나갈 때 언제 나가냐? 아침 9시 전에 직장인들 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그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9월 초에 나갔네요. 8시에요. 네, 8시 한 50분쯤에 추천이 나갔고 이게 중기였어요. 네, 중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7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스타플렉스 적어드리죠. 황교안 관련주. 그래서 언제 사요? 아침에 시초가에 딱 매수해서 들어간 거예요. 어떤 회원이건 다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리딩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편하세요. 뭐 그 밑에 보시면 뭐 신인산업 미세먼지 테마주 이거 공략해갖고 단기로 한 15% 이상 수익 났고요. 하추도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20% 이상. 대선주인데 미세먼지 관련주라서 대선주로도 올라오고 미세먼지로도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수익 많이 났습니다. 모나리자도 미세먼지였고 미세먼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스타플렉스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게 그 수익이 한 70% 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중기인지 단기인지 그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 관련주인지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회원들은 뭐까지 알 수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저희 방에 되게 많으세요. 80% 정도가 직장인이세요. 네. 방송 참여 못하는 직장인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녹화 방송 보시죠. 녹화 방송 안 남기면은 직장인들한테 항의 전화 와요. 네. 답답하다고. 네. 근데 이제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늘 잘 챙겨놓고 있는데 아무튼 녹화 방송도 회원들이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게 신호탄이다. 우리가 예전에 장인이 조금만 받쳐줄 때는 50% 이하짜리는 뭐 수익 자랑도 안 했고 그죠? 네. 회원도 매도 사인 내면 오히려 왜 매도 사인 나오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빨리 파냐고 이제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보유 기간이 뭐 한 달, 2달도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정말 강하게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편 결집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1시간 넘게 좀 1시간 20분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왜요? 스타플렉스 급등했죠. 상한가 2개 나왔죠. 급등하기 전에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급등하기 전에를 봐라. 급등하고 나서 보지 마시고. 어디에요? 눌림목이잖아요. 되게 쓸쓸해 보이죠? 살짝 하나 올려놓고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이거 매집인지 알겠어요? 우리 회원들만 조용하게 산 거예요. 스타플렉스는 유통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무료 방송에서 언급하면 종목 박살나요. 그래서 제가 공방할 때나 저녁 무방할 때 종목 공개 거의 안 하죠? 안 한다고요. 왜요? 회원들 피해가니까. 이런 걸 어디다가 저기 하겠어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걸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스타플렉스는 여기 올해 초에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저희 방에서 매도했던 종목이에요. 네, 조용히 있다가 이제 가을쯤 돼가지고 올해 초에 팔았다가 이제 가을 돼가지고 다시 산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수익이 또 났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황교안 씨 관련주 있죠. 대선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 끄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대선주 이제 공략 많이 하시는 분 아까 회원 가입하신다고 아까 연락도 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뭐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방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대선주 진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선주도 뭐 대선주지만 이 대선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부 정책주들이 언제 나와요? 지금부터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재료들이 막 나오고 있죠. 기업에서, 언론에서, 정부에서 무슨 정책주, 무슨 신기술 계속 얘기 나오죠. 그게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이제 빠른 거는 11월, 12월 달부터 상한가를 치면서 쭉 나갑니다. 그런 종목들 갖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저렴의 기회인데 스타플렉스 이런 것들은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주의 신호탄이에요. 이 뒤에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평선 결집시켜 놓고 거래 씨를 말리면서 마지막까지 개인들을 내쫓고 있어요. 나가라. 당신 나가면 조만간 급등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법이 이평선 결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좋은 거를 가르쳐 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까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신라젠 같은 걸 왜 얘기했냐? 왜 말씀드렸냐면 밑으로 벌어지는 거 사시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꼭 약은 약사에게, 종목은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세요. 네. 혼자 하시다가 괜히 이런 기법 하나 좋은 거를 알려드렸는데 잘못 쓰셔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힘든 거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끔 있어요. 좋은 걸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은 약사에게, 종목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세요. 회비 얼마나 합니까? 그죠? 네. 이런 거 수익 내시면 수백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도 이제 수익 내실 수 있는 건데 그 회비 몇십만 원 아깝다고 그런 거 아끼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나중에 청구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첫날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공개 방송 이제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공개방송 내일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더 좋은 설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제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뭡니까? 잠시만요. 네. 네네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그거 좀 잠깐 보니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잘 올라왔고, 이쪽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뭡니까? 바이오주들이 조금 급락한 게 있었죠?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을, 코스닥 지수가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잘 끝났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창투사 이런 것도 쭉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론을 딱 1분 안에 딱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신고가를
이제 내일 내기 직전이에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한 0.3%만 들면 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고가 내려고 하고 있고 모든 악재들이 사라졌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모든 조정을 참 이제 긴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조정이 끝나고 미국의 대표적인 인텔 같은 종목들이 8%씩 막 급등을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장이 끝났기 때문에 상승장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상승 폭등장이 나오기 전에 항상 나오는 게 이평 결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평 결집에 대해서 내일 한 번 더 오늘 지수 얘기를 안 했군요. 그래서 지수 얘기 안 했는데 아까 그 내일 하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개별주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발가락으로 돈을 세는 이제 그런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제 정비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투자하셔서 여태까지 입었던 손실들 빨리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 사셔가지고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잘 되실 거예요. 조정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뭐가 나와요? 지독한 급등, 엄청난 급등이 나오죠. 주가는 항상 여러분들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걱정할 때 그걸 타고 올라간다고요. 지금이 그때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네. 긍정적인 걸 갖고 와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긍정론자의 말을 들으시면 나중에 그게 다 돈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오실